솔리드웍스 어셈블리 및 도면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2, 3차 시에 설계한 파일들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설계 변수 테이블 설계 파트 어셈블리를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메이트를 활용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설계를 어셈블리를 하고 나면 필렛 때문에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거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직접 파트를 크기를 변경을 해서 잘 작동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면을 만들어 볼 텐데 도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면 만든 거를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일 형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원래 내가 설계했던 도면과는 조금 다르게 엑스포트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문제가 되는 이유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계한 파일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셈블리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 어셈블리 선택 확인하고 파일을 P1부터 차례대로 불러올게요. 자, 파트 3 파트 4 5 파트 6 그 다음에 핀 자, 다시 핀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메이트를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P1부터 차례대로 왔는데 움직여본 다른 파일들은 다 움직여지죠. 근데 요 피스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어셈블리를 할 때 처음 불러온 파일이 픽스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게 픽스가 된다는 거는 이 공간에서 요게 딱 여기 고정이 돼서 이걸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파트는 움직여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요 픽스를 다른 파트로 옮겨 볼게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요 파트를 여기에서 픽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고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고정으로 바꾸면 요 앞에 이제 F라는 글자가 생겼죠. F가 픽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픽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유롭게 움직이기로 하면 이제 요거는 움직일 수 있고 요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파트든 하나는 꼭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꿀 때 이거를 먼저 풀고 이걸 고정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나 고정을 해놓고 이거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례대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요 메이트를 사용할 텐데 메이트 사용하시는 법은 알 거라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메이트를 할 테니 그냥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와 요 플레이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일치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면과 요 면을 일치를 시키고 자, 확인.
자, 그럼 위에랑 아래랑 합쳐졌죠.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을 안에다 넣어볼게요. 요거와 요게 탄젠트가 아니라 동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다시 원과 원이 동심으로, 자,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요 면이 요 면을 따라 움직이면 좋겠죠. 그래서 자, 여기 일치를 시켜놓고, 자, 그 다음에 핸들이 방향이 지금 반대로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핸들을, 자, 요 면과 요 면을 붙이고 반대로, 자, 어셈블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자, 요 핀으로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 보면 이 핀은 현재 어디였죠? 굉장히 얇은 핀이죠. 이 핀은 요것과 요거를 합치는 데 쓰기 위한 핀입니다. 근데 저희가 핀이 1, 2, 3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핀을 좀 더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부품 삽입해서 핀. 자, 여기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요 오른쪽에 우클릭하고 위에 보면 핀 1, 핀 2, 핀 3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핀 2로 해서 확인하면은 핀 모양이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부품 삽입하고 핀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핀 3 이렇게 설정해서 저장해서 파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고정이 되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이거 풀고, 자,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중간 길이 핀이 요것과 요거를 맞추기 위한 핀인 것 같으니, 자, 요것부터 메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트, 자, 핀을 여기다가 끼우고, 요 핸들을 먼저 돌려야겠네요. 여기다가 넣고 돌리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 원과 요 원을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요 핀과 요 면이 같도록 하면, 죄송합니다. 잠시 요 제일 긴 핀이 제일 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메이트는 치우고,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긴 핀이 여기에서 요것과 동심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핀의 요 앞면과 요 면이 같도록 설정을 하고, 자, 요 핀은 좀 빼주고, 자, 여기에 요 조금 더 짧은 링크를 여기 위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면과 이 면을 일치를 시키고, 요것과 요 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이렇게 돌아간 상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링크와 요 링크를 연결을 하는데, 그때는 요 얇은 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면과 요 면이 일치하도록 하고, 요 원과 요 원을 맞추고,
이 핀과 이 핀을 여기다가 끼우고 이 메이트와 이 메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또 연결이 됐죠. 그 다음 이 구멍을 여기에다 이제 맞출게요. 자, 그거는 이 핀과 이 핀을 끼우고 이 핀과 이 핀을 맞추고 이 핀과 여기를 맞추면 이런 형태로 이제 맞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핸들을 돌리면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게 따로 움직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요 밑에 거 투명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요 핸들하고 요게 지금 완전히 서로 같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메이트를 통해서 이 파트와 이 파트를 묶기라는 걸 통해서 고정을 한번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셈블리 하고 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스톤이 들어갈 수 없는 것까지 지금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속할 수 있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메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 메이트가 뭐냐면 표준 메이트 말고 고급 메이트 말고 밑에 기계 메이트에서 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홈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이 홈을 선택한 후 이 안에서 움직일 걸 선택을 하면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이제 이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홈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렛이 범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건 뭐냐면 자, 만약에 이 안에 홈이 저희가 필렛으로 만들지 않고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이게 잘 작동이 되는데 이 모양을 필렛으로 만들게 되면 이 메이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건 직접 따라하지 않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를 열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접 스케치를 통해서 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필렛을 이용해서 똑같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원형 모양을 없애고 다 구멍 뚫린 데다가 이제 필렛으로 이렇게 해서 필렛을 이용했지만 같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탭을 눌러서 다른 문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셈블리가 바뀌었으니까 해보면 이게 좀 터지죠? 자, 뭐가 문제냐? 요 홈이라는 메이트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자, 피처 편집에 다시 가서 이 홈이라는 걸 지금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 다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지웠다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메이트를 한 다음 기계 메이트에서 홈 클릭하고 아까는 문제없이 잘 됐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 면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 메이트 유형으로 맞지 않는 요소가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아까는 아예 이렇게 홈 모양으로 처음부터 팠는데 지금은 사각형 만든 거에 필렛으로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모양이 하나의 홈이 아닌 지금 다른 형태가 중복된 걸로 뭔가 교차가 돼서 지금 만들어진 피처로 얘가 인식을 하다 보니
온전히 홈으로 인식이 되지가 않아서 이런 메이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설계할 때 필렛을 쓰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이런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넘어가죠. 자, 근데 요거를 수치를 자, 여기서 요 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전 강의 시간에 했었지만 요거를 바로 75mm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적용이 안 됐죠? 자, 이때 신호등을 클릭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신호등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컨트롤 B를 눌러도 됩니다. 75mm로 늘리면 자, 이제 그러면 문제없이 이 안에서 잘 작동이 되는 어셈블리를 저희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모든 파트들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파일 또한 지금 잘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후에 진행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 어셈블리 파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저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이 파일을 지금 이 안에 지금 필렛을 해놨었는데 필렛하지 않은 이 구멍을 뚫은 형태로 이 파트를 설계를 하시고 메이트에서 이 기계 메이트 아래에 있는 홈까지 꼭 잘 해 두시고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다가 assem1 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파트 바꾼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네요. 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도면을 그려볼 텐데요. 도면을 그리는 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전에 그렸던 이 파트 2 이 모양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을 간단히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새 파일에서 이 도면을 선택하고 확인을 한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시트가 있을 텐데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파트를 이렇게 저희가 끌고 와서 도면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면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도면을 그릴 때 저희가 이제 DWG 파일로 내보내거나 이런 과정에서 간혹 배율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배율로 나가는 이슈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설계를 하고 레이저 커터 같은 걸로 이제 DWG 파일 쓰거나 할 때 분명히 여기서는 1대1 배율로 제가 그렸던 것 같은데 엑스포트하고 났더니 배율이 좀 다른 이런 이슈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시트가 배율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 각각의 도면에 배율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한번 볼 텐데 자, 이 시트에서 우클릭하고 여기에서 속성이라는 걸 보면 현재 이 시트의 배율이 1대2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1대1로 바꾸게 되면 이 시트의 배율이 1대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트가 1대1의 배율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린 도면에 요 뷰 하나를 선택을 해 보면 여기 이제 시트 배율 사용이라고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정의 배율 사용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자, 요건 지금 모체라서 그런데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요 하나만 또 이렇게 배율을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요걸 제일 먼저 그리고 요거에 파생되는 이러한 도면을 그리다 보니 요게 모체 도면이라 요걸 바꾸면 요게 다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자, 요 밑에 있는 새끼 도면에 대해서는 하나만 이렇게 또 배율을 저희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배율이 제대로 지정이 돼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DWG 파일 형태라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 이 상태로 두고 옵션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버전에 따라서 이 나오는 화면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DWG가 선택이 돼 있을 때 이 안에 들어온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게 생겼을 텐데 이 왼쪽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체크가 안 돼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배율 출력을 1대1이라는 거를 클릭해서 사용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배율을 뭘로 할지, 예를 들어서 시트 배율로 할지, 아니면은 뷰 배율, 방금 2대1인 수가 하나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여기서 보시면 요게 지금 1대1 배율이 3개가 있고 1대2 배율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뷰 배율에 1대1이 3개고 2대1인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건데, 요걸 기준으로 할 건지 이걸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중 시트 도면이라는 게 있는데, 요 왼쪽에 보면은 요게 지금 시트 하나죠. 요 시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있고, 활성 시트만 내보내기 해서, 아니면 여기 시트 여러 개를 만들어서 모든 시트를 한 파일로 내보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한다고 치면, 자,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뜨지만 어쨌든 잘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파일 파트마다 도면 파일을 하나씩 개별로 다 만드셔도 되고, 여기에 시트를 계속 추가를 해서 한 파일에 여러 개의 도면을 같이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우클릭을 하신 뒤에 여기서는 지금 또 안 나오네요. 자, 요 밑에 보시면 요 시트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시트 2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자, 이 빈 시트에 똑같이 모델 뷰 또는 표준 3도 이런 걸 선택을 해서 다른 파일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핀이라고 한다면 핀을 선택을 하고 요 세 개 핀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핀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핀이란 파일 하나에 핀 3개가 있었죠. 여기서도 저희가 핀 1, 핀 2, 핀 3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핀 3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따라서 길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핀 3.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시트가 각각의 시트에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새로운 시트에다 그리고 나면 아무리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더라도 이 시트가 돌아가지 않죠. 이거는 요 밑에 있는 시트를 클릭하는 것을 통해서 도면을 왔다 갔다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그릴 때 이 배율의 이슈에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단면도에 관련된 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이 이 파트 설계하는 데서 단면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여기에 위에 보면 뷰 레이아웃에 단면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에서 단면도라는 거는 이렇게 한 면만 단면인 경우고, 반단면이라는 거는 이제 두 면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걸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반단면인 뷰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저희는 이걸 잘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보면은 3D 도면부라는 걸 클릭을 한 다음 이렇게 돌려보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신 후 체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면을 그리실 때 단면이 있는 도면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리시다 보면 여기는 잘 보이는데 이 두 번째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전히 잘 보이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재질 해칭이라는 거를 단색으로 바꿔주시든지 없음으로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없음도 잘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도가 있는 도면을 그리는 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설계 진행한 것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3차 시에 진행한 설계 파일들을 어셈블리 하면서 해보셨지만, 변수 테이블 설계한 여러 가지 파트를 어떻게 하면 어셈블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작동이 잘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하고 났는데 필렛 때문에 특정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서 파트 크기를 어떻게 하면 직접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 보면서 배율 때문에 생기는 이슈들, 그 다음에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실습을 한번 해보았고, 도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면 말고 조금 더 단면도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한 단계 더 좋은 기능을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솔리드웍스 몰드 설계 실습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몰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핸들 파트를 몰드를 만들어 볼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저희가 이때까지 쓰던 일반적인 그냥 설계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또 저희가 똑같은 몰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몰드를 만들 수 있는지, 편리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 다음 시간에는 몰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